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을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운동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쭉 살펴보면 일 중독 외에 다른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운동 중독의 첫 정의는 1970년대 베클랜드라는 연구자가 운동 박탈로 인한 수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운동 중독의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운동을 했던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 꾸준한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이 운동을 갑작스럽게 안 하게 되면 수면 장애가 초래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런 이제 연구를 거듭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운동이라는 것은, 특히 운동 중독이라는 것은 다양한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정 방법과 또는 연구 방법이 제시가 되었고, 따라서 명확한 어떠한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 이 운동 중독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운동 중독을 새로운 어떤 장애로 명명하기보다 오히려 개인의 이 심리적인 특성과 또 이 운동을 여가 활동의 일부로 보고 이 둘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그런 접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 운동에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역동, 그리고 또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접근들이 많아진 것이죠. 따라서 이 운동 중독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활동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초래되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이제 특성들을 살펴보는 접근이 있는데, 그 중에 임상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내성, 금단 증상, 그리고 의도한 것 이상의 어떤 사용, 또 활동 참여 등의 증상들이 있고, 또 이런 운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또 자원을 소비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활동이 줄어들고, 또 문제가 여러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대인 관계상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좀처럼 줄이거나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다른 중독과 유사한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중독 증상들이 또는 진단 기준들이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다른 일반인들보다 이러한 공통된 그런 특성을 기준으로 여러분들도 자신과 타인의 어떤 어려움, 문제에 대해서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진단 기준에 비춰서 자신의 또는 타인의 운동 습관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일부 연구자는 이 운동 중독을 두 가지 분류로 구분했습니다. 이 1차 운동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의 불안을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운동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반면 2차적인 운동 중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어트의 수단으로 이 체중 감량을 위한 어떤 다이어트의 수단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1차 또는 주요 운동 중독은 단순히 운동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쾌감을 통해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회피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동기가 있다면 2차적인 운동 중독은 운동을 통해서 이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2차적인 동기로 작용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연구자들은 이 운동 중독의 다른 목표 또는 다른 어떤 특징들을 구분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병적인 만성적인 행동 유형 같은 경우 표준 빈도와 강도에서 벗어나는 과도한 운동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적어도 2개월간 나타나는 양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너무 자주 또 과도하게 이 운동을 오랫동안 12개월 동안 하는 경우 거기에 해당하고 통제력 상실 유형은 운동을 시작하면 행동 또는 기간, 빈도, 강도, 위험 등을 그런 측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하위 유형이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 하위 유형은 보상 추구 유형으로 높은 운동량이 보람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보상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을 노리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속된 말로 헬스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량을 보이고 또 이런 근육이 이렇게 커지는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효과,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유튜브나 그런 것에 올리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상을 얻는 게 바로 보상 추구 유형이고, 내성 유형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빈도, 강도로 운동하는 그런 양상이고, 긍정에서 부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운동이 중독으로 진행되면서 점차 부정적인 것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의무로 간주되는데, 이 같은 경우 처음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다가 점차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찔까봐 다시 살이 찌는 것을 걱정해서 그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운동을 쉬지 않고 의무적으로 하는, 그게 바로 긍정에서 부정으로의 전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유형은 기분 조절 유형인데 주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 운동은요 이런 감정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잘 회복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이 운동을 통해서 새로 기분 전환이 된다라는 그러한 경험적인 그런 증거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기대 및 대처 유형은 운동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유지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위 유형을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운동 중독자에게는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운동하고 또 자신의 운동 행동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또 점차 그 즐거웠던 그 운동을 통해서 얻었던 기쁨에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차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잃을 수 있는 것, 또 나한테 생길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두려워해서 강박적으로 운동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운동 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 외에 다른 정신장애의 그 양상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같이 보이는 그 장애는 바로 섭식과 관련된 장애입니다. 좀 전에 음식 중독에 대해서 다른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과도한 그 운동은 사실 비정상적인 섭식 행동과 서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폭식을 한 후에 또 어떤 경우에는 폭음을 한 경우 자기가 섭취한 칼로리를 없애기 위해서 제거 행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과도한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30에서 뭐 40% 정도에 해당하는 비정상적인 섭식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운동 중독 증상을 또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운동 중독이 불안과 우울 그런 증상들을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사실 운동을 안 하면 역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이 또 초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적정한 수준의 운동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적정량의 어떤 운동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로 생물학적인 이유를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유는 하나 원인은 이 러너스 하이 가설인데요. 특히 장거리 마라톤 주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현상으로 장거리 동안 달리기를 한 후에 지치는 그런 느낌보다도 오히려 쾌감이 올라와서 더 이상 아프거나 통증을 느끼지 않고 뭔가 다행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뇌 속에서 베타 엔돌핀이라는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이 물질은 스스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끔 뇌가 작용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비가 되면 이런 황홀감과 다행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느끼게 되면 더 빨리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번 러너스 하이를 겪은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경험할 때까지 더 강렬하게 또 오래 달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런 과정에서 운동의 의존성이 이제 발달된다라는 것이 바로 러너스 하이 가설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이 몸속에는 카테콜라민이라는 그러한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물질은 운동 후에 이렇게 더 많이 분비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카테콜라민은 이 스트레스 반응과 또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와 관련성이 있는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라면 바로 몸이 각성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운동을 하면 그 몸이 각성하게 되고 교감신경계가 각성화되면서 자신의 어떤 부정적이거나 다운된 그런 기분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카테콜라민은 이 뇌의 보상 회로를 변화시켜서 더더욱 이런 행동에 또 운동에 의지하게끔 작용한다는 가설이 바로 이런 카테콜라민 가설입니다. 생물학적인 그런 원인과 더불어서 심리학적인 그런 원인도 또 있는데요. 심리학적으로는 우리가 그 보상과 관련돼서 이 중독은 보상적인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 운동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자,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몸이 어떤 위협을 감지하면서 몸이 각성화되는, 그래서 긴장하고 긴장된 상태에서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교감신경계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또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 운동을 과격하게 하면 실제로 우리는 과잉 활성화 상태가 되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쇼크 테라피라고 하죠. 충격 요법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각성 상태를 오래 지속하지 않고 다시 이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각성된 상태가 운동을 해서 과활성화된 과각성 상태로 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다시 이완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운동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운동은 되게 건강한 방식으로 이전에 우리의 기능을 회복하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또 위험한 운동에 관여할 경우 당연히 몸이 다칠 확률이 높고요.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 뭐 근육통이나 또 심리적으로는 의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운동을 왜 뭐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독자들과 비중독자들 간의 동기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초기 처음에 운동할 때는 운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변화, 그리고 또 자신의 신체 상태가,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보상으로 여기고 이 운동에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고 또 운동하는 것이 재밌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이 중독의 이 끄트머리에 가면 내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뭐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살이 찌지 않을까, 내가 운동을 줄이게 되면 이전만큼 지금까지 쌓았던 이런 근육이나 그런 것들이 손실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나마 피곤하고 심지어 다친 몸을 이끌고 이 운동하러 나가는 모습이 그 운동 중독의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운동 중독과 더불어서 이 모든 중독에 대한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중독에 빠지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영역이 본인을 힘들게 한다거나 또 처음과는 달리 그것에 얽매여서 자신이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로 살기 힘든다면 중독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행동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열정에, 우리 인생 목표에 중독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 강의를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요. 더더욱 행복한 그런 생활을 그리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